보시면 아까 우리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기억에 지렛대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 36페이지 밑에 큰 2번에 보시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렛대 효과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지렛대 효과 하기 전에요, 용어 몇 개만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총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수익률이라는 게 뭘까? 자,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순수한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가 수익률이죠. 맞아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가 수익률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1,000원 투자해가지고 200원 벌었어. 그럼 수익률 얼마야? 1,000원 투자했는데 200원을 남겼어요. 그럼 수익률 얼마입니까? 20% 1000분의 200 이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수익률이에요. 그럼 총 수익률은요? 총이라는 말이 들어가네. 그럼 이 말은 총 투자액 중에서 순수한 수익이 얼마냐? 이게 총 수익률이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는 이유는 수익률이라는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총 투자액이 뭘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된다? 10억. 10억.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살려니까 내 돈은 지금 4억밖에 없어.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 좀 없어 보이잖아, 이름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돈을 이렇게 내 돈이라 표현 안 하고요,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내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4억이 있단 말이야. 그럼 4억 가지고 10억짜리 건물 못 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지. 맞아요? 그럼 은행 돈은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 남의 돈을 뭐라고 부르느냐? 타인 자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타인 자본이라는 말 대신에 부채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뭘 쓴다고요? 부채. 그럼 부채가 뭐예요?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 경영학에서 재무관리를 공부할 때는 타인 자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는 부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공인회계사나 뭐 재무분석사나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타인 자본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우리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서는 타인 자본이라는 말보다 무슨 말을 많이 쓴다? 부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쳤어. 합쳤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총 자본이라 그래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합쳤으니까 뭐라 부른다? 총 자본. 총 자본을 말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총 투자액 이렇게 됩니까? 그래요. 총 자본이 총 투자액이에요. 이 총 자본이 얼만데? 이 말은 이 총 투자액이 얼만데?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저기 총 투자액이 뭔지 아시겠죠? 총 투자액은 자기 자본과 부채를 다 합친 거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총 투자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총 수익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총 자본 수익률 그래도 되나요? 될까 안 될까? 되지. 아까 총 투자액이 총 자본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총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전체 총 투자 금액 중에서 얼마의 순수익이 났느냐, 이게 총 수익률이에요. 됐어요? 근데 우리 순수익을 쓸 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순수익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순영업 소득을 씁니다.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을 얘기해요. 순영업 소득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해. 나중에 뒤에 나와. 그럼 여기서는 순영업 소득은 이것만 하나 기억해 두세요. 순영업 소득은 은행에 빌린 이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기 전이야. 내가 건물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그럼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그럼 임대료에서 나중에 뭐 내야 돼? 은행 이자 내야 되잖아. 은행 이자 내기 전까지야. 그럼 순영업 소득은 은행 이자 지금 냈다, 아직 내기 전이다. 내기 전. 됐습니까? 잊어먹지 마. 그럼 저 총 수익률은 은행 이자 내기 전 수익률이에요. 은행 이자 내기 전의 수익률이야.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순영업 소득은 은행 이자 내기 전이다. 순영업 소득은 은행 이자 내기 전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름이 항상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수익률은 수익률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느냐 이 뜻이겠네.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느냐 이 뜻이었으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느냐 이 뜻이겠다. 그죠?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분모에 뭐가 갈 것 같아요? 아, 총 수익률을 보니까 분모에 총 투자액이 왔으니까 얘는 뭐가 올 것 같아? 그래. 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분모에 뭐가 온다? 자기 자본이 가요. 자기 자본. 그리고 분자는 일단 순영업 소득이 옵니다. 순영업 소득. 자, 그러면요, 이 순영업 소득은 제가 아까 은행 이자 내기 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저 순영업 소득은 내 돈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은행 대출, 부채도 같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래, 같이 벌어들인 돈이다. 순영업 소득은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같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내 돈이 어느 정도 벌어들였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저 순영업 소득에는 남의 돈이 같이 번 돈이잖아요. 그럼 내 돈이 번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기서 남의 돈에 대한 대가를 줘버리면 되죠. 야, 이 돈은 네가 번 돈이니까 가지고 가. 그래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돈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그게 이자야. 이자. 그래서 여기서 뭘 빼버린다? 이자 비용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내가 번 돈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뭐 그 원리까지는 몰라도 돼요.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올랐다면 그거는 더해줍니다. 만약에 1년 동안 집값이 5% 올랐다, 집값이 1,000만 올랐다 그러면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입니다.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저기서.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은 여러분이 못 외우시더라도 언젠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저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으면 또 뭐도 있을 것 같아? 아, 타인 자본 수익률 있지. 타인 자본 수익률.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타인 자본이란 말을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타인 자본 수익률이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이게 타인 자본 수익률이 뭐라고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을 우리 학개론에서는 저당 수익률이라는 말을 잘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놔야 된다. 저당 수익률이 뭐라고? 이자율입니다. 앞으로 제가 저당 수익률 그러면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저당 수익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이자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출제 교수가 재무를 전공하신 분 같으면 타인 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거든. 그때 여러분 그걸 뭐로 보라고요? 이자율로 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했습니다. 용어 정리. 자, 이제 볼게요. 지렛대 효과. 자, 이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10억 주고 구입했어요. 10억 주고 구입했다는 얘기는 총 투자액이 얼마란 뜻이죠? 10억이죠. 아니 그럼 선생님 그냥 총 투자액 10억이라 그러지 왜 헷갈리게 구입이라는 말을 씁니까? 시험에서 A 갑이라는 사람은
울산시 중구에 있는 건물을 10억에 구입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10억에 구입했다. 이 말은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구입했다. 그 말은 총 투자액을 얘기한다. 총 투자액이 얼마다? 10억이에요. 10억.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 그래서 이 건물을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다 샀어. 자기 돈으로 다 샀어. 그러면 갑은 부채를 이용했다, 부채를 이용 안 했다? 부채를 이용 안 했어요. 부채를 이용 안 했다는 거를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한다. 전액 자기 자본. 제가 시험에서 쓰는 용어들을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이러면 무슨 말이다? 부채를 이용 안 했다 이 뜻입니다. 전액 자기 자본 그럼 부채 이용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총 투자액이 얼마죠? 10억이죠.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자기 자본이 10억인 거예요. 부채는 있다 없다? 부채는 없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본 4억. 그럼 4억 가지고 이 건물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타인 자본 부채가 얼마다? 6억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도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4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6억은 뭐를 이용했다? 부채를 이용했다. 그래서 을은 부채를 이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은요, 순영업 소득이 2억 원이 예상이 돼요. 이 건물에 투자하면 1년 동안 순영업 소득이 얼마다? 2억이라는 돈이 벌어들일 거로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상하는 거야. 투자는 지금 확정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렇게 벌 거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건물 살 때. 자, 요 경우에 이제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첫 번째. 총 수익률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총 수익률을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총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총 투자액이 얼만데? 10억. 순영업 소득은 얼만데? 2억.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20%네요. 총 수익률 몇 프로다? 20%. 20%.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전부 자기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총 투자액이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 순영업 소득은요. 주식 지금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는 공식. 거기서 뭘 빼야 돼? 이자. 이자 있어 없어? 없지. 돈 안 빌렸는데 이자가 없지. 여기서 제가 지금 가치상승분은 자료에 안 냈습니다. 가치상승분은 없어. 그럼 곱하기 100. 그럼 몇 프로예요? 20%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부채를 이용 안 했어, 이 사람 지금. 부채 이용 안 했죠? 부채를 이용 안 하면 총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어때요? 같지? 뭐 당연하지. 왜? 총 투자액이 전부 다 뭐니까? 자기 자본이니까. 부채를 이용 안 하면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다? 같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잖아, 당연하잖아. 이해 한번 보자, 이제. 얘가 이제 문제거든. 자, 얘 한번 볼게요. 총수익. 자, 총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잖아요. 총 투자액 얼마입니까? 10억. 순영업 소득 2억. 그럼 얼마죠? 20%죠? 20%예요.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내용. 부채를 이용하든 부채를 이용하지 않든 총 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이 기억해야 돼. 사실은 이게 기억할 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왜?
순영업 소득은 뭐가 벌어들인 돈이라 그랬어요?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이용한 사람이든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든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어. 잊어먹지 마세요. 순영업 소득은 부채를 이용해서 건물을 산 사람이랑 똑같은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내 돈으로 다 샀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다. 순영업 소득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순영업 소득은 차이 없다? 순영업 소득은 부채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자, 자꾸 얘기하는 건 왜 그렇게 할까? 중요하다고. 기본적인 내용이야. 순영업 소득은 부채 사용 여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수익률은 부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죠? 똑같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제 달라요. 왜? 자기 자본은 다르잖아. 총 투자가 똑같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제 봅니다.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 얼마였지, 이 사람? 4억이었거든요. 순영업 소득은 2억이었죠. 여기 이자를 내야 돼. 근데 여기 이자율이 10%야. 저당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서 이자 얼마 내야 될까요? 연간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얼마입니까? 6억에 대한 10%니까 이자 6천만 원 내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에 대한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억에서 6천 빼면 1억 4천. 4억분의 1억 4천이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억 4천 나누기 4억.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A분의 B는 B 나누기 A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1억 4천 나누기 처음이니까 이제 적을게요. 이게 1억 4천이고 이게 4억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1억 4천만 원 나누기 4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기 가지고. 계산기 하나 장만하세요. 계산기 하나. 네. 계산기도 쓸만한 거 있으면 제가 알아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럼 계산기 두드리면 0.35 나와. 0.35. 그럼 몇 프로입니까? 35%예요. 자, 여기서 본다 이제. 부채를 이용 안 할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20%였어요. 근데 이는 부채를 이용한 거잖아요.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커졌잖아요. 그죠? 이처럼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 계속합니다. 부채를 사용